예를 들어서 울cer 같은 경우에 과거에 퍼진 그런 소문,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300샷이면 되고 더 많은 샷수는 좀 무의미하고 너무 과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피부가 얇은 사람은 그리고 살이 없는 사람은 울cer하면 안 된다, 써마지 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무슨 레이저 해야 되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좀 고르기 힘드실 거다. 저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레이저 하시면은 선택했을 때 후회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신사 사거리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원 원장 오용주입니다. 받기 전에 겁내하시는 거는 아직 받기 전에 대한 두려움이니까 이거는 제가 뭐 특별히 노력할 건 없고 실제로 해드리면 안 아프네? 하고서 이제 안심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 봐도 했을 때 아픈 레이저라고 하시면 받을 때 아픈 게 사실일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소극적으로 안 아프게 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는 제가 스몰 토크를 좀 많이 해서 아픈 걸 조금이라도 잊으려고 시선 분산이라고 해야 되나? 주의 분산? 이렇게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그걸로도 안 되고 너무 공포심이 강하시거나 실제로 너무 아픈 걸 못 참는다고 하시고 이런 분들은 수면 마취를 해드리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울세라 같은 경우에 비수면으로 받아도 하나도 안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프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겁내하실 뿐이지. 그래서 제가 원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한번 시도를 비수면으로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울세라 300샷 하기로 했는데 한 10샷, 20샷 정도 쏘고 있을 때 와, 이건 도저히 못 받겠어요. 하면 그때 수면 마취를 하시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겁을 잔뜩 먹으셔서 울세라, 써마지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수면 마취 하려고 아예 결심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수면 마취를 받으시면 깨어나서 아픈 건 크게 없으니까 수면 마취를 좀 해드리는 편이죠. 100% 안전은 없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많이 쓰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수면 마취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조금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심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수면 마취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간에 깨면 어떻게 해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없도록 좀 충분하게 약을 써서 좀 재워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수면 마취는 사실은 100% 안전하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저는 많이 안전하게 해드리도록 노력한다고 좀 약속을 드리는 편이죠.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은 이제 받으시는 분이 이제 항상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좀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거는 이제 4시간 금식하고, 근데 시술 전에 가벼운 한 100cc, 150cc 정도의 물은, 음료수는 좀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자기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하시는데 아주 소량의 물은 괜찮은데요. 그렇다고 4시간 정도 금식은 좀 필수가 될 것 같고요. 시술 전에 그 산소 포화도 감시나 이런 감시 장치는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그 외에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숨을 쉴 때 그 흉곽의 움직임 정도나 아니면 입술 색깔 변화, 피부 색깔 변화 이런 것도 시술하면서 굉장히 좀 저희가 철저하게 좀 보면서 관찰하면서 하거든요. 이거는 비단 저 혼자만 해도 되는 건 아니라 보조해주는 저희 직원들, 간호 인력들도 상당히 교육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서 저뿐만이 아니라 어시스트를 서주는 저희 직원들도 철저하게 교육이 잘 돼 있어서 서로 2명에서 봐주니까 아무래도 그런 위험을 많이 떨어뜨리고, 모니터링은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그거라도 안 됐을 때 대비하는 그런 응급 키트, 그 다음에 산소통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마취가 안전하게 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럴 때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죠. 만약에 안 아픈 레이저라고 할 수 있는 울타이트를 포함해서
뭐 티타늄도 있고 온다도 있고 뭐 튠페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요. 근데 안 아픈 레이저가 효과도 엄청 좋고 효과도 엄청 빠르고 유지기간도 엄청 길고, 그러면 울세라 레이저나 써마지 레이저는 설 자리가 없죠. 왜 아픈 레이저를 찾아서 하겠어요? 안 아픈데 효과도 빠르고 다운타임도 없고 그리고 유지기간도 길고 가격도 싸고. 그런데 울세라 써마지를 해보면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은 여러 가지 중에서 유지기간이 길다는 것도 한 몫을 크게 해요. 6개월에서 1년 막 이렇게 갑니다. 길이가 좀 더 가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고요. 제가 생각하는 안 아픈 레이저들의 그 장단점은, 안 아픈 레이저는 장점이 안 아프다고요. 효과가 빠르다는 게 굉장히 또 장점이에요. 그리고 다운타임이 정말 적고, 울세라 써마지는 얼굴 변화는 없는데 색깔 변화나 멍 이런 건 없는데 좀 가끔 식빵처럼 붓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다운타임이 있다고 봐야 될 수도 있는데, 안 아픈 레이저들은 효과도 빠른 대신에 단점은 빨리 핀 꽃이 빨리 지듯이 좀 약간 유지기간이 좀 짧은 거가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픈 레이저가 나쁜 이유는 아무래도 좀 깊이 좀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효과도 조금 더 강력하다. 유지기간에서 제일 큰 차이고, 그 다음에 리프팅 당겨주는 효과가 올타이트 리프팅도 있지만 울세라 같은 경우라면 그래도 울세라가 조금 더 세고, 그 다음에 탄력을 주는 써마지도 올타이트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써마지가 아프니까 조금 더 세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으니까 안 아픈 레이저, 특히 올타이트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말 그대로 안 아픈 거에 초점 맞추신 분들이나 나 효과 좀 빨리 봐야 되는데 이런 분들, 아니면 누가 알아보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올타이트 선택이 뭐 후회되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무슨 레이저 해야 되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또 뭘 받아야 될까요? 요새 뭐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좀 고르기 힘드실 거다. 저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는 레이저 하시면은 남들 다 하는 거니까 그 당시 유행하는 레이저를 하고 있으면 남들 따라서 하면은 그것도 후회는 많이 안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 아니고 이거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나는 다른 걸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유명한 레이저, 그러니까 이제 스테디셀러들 오랫동안, 울세라 써마지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다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써마지는 20년이 넘었고 울세라는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 레이저를 안 받아봤어도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하는 분들은 정말 조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이저를 또 하면 크게 후회는 없을 거다 생각을 해요. 다만 그래서 제가 울세라 써마지가 최애이기는 한데 가장 큰 걸림돌은 이제 그게 조금 비용이 비싼 편인 레이저에서 유명한 것도 있죠. 그래서 스테디셀러를 하시느냐 아니면 현재 유행하고 있는 거를 하시느냐, 이런 거가 제일 큰 그래도 추천이나 아니면 선택했을 때 후회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다양한 분들이 오시니까 다 다양하게 얘기하시고 하지만 제가 갑자기 그 질문했을 때 생각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울세 같은 경우에 과거에 퍼진 그런 소문 이런 것 때문에인지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도 요새는 300샷이면 되고 더 많은 샷수는 좀 무의미하고 너무 과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피부가 얇은 사람은, 그리고 살이 없는 사람은 울세라 하면 안 된다, 써마지 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300샷이 굉장히 과거에 비쌌기 때문에 300샷이 거의 정석처럼 된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게 아직도 내려오는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로 많은 비용이 떨어지면서 샷수가 늘어나면서부터 만족도 높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이런 것 때문에 300샷이 거의 대세다라는 거는 옛날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살이 없는 사람들이 울세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옆볼페임 현상이 많이 생겨서 무서워서 많이 그러신 것 같은데, 그거는 사전에 충분히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시술 전에 페이면 안 되는 부위를 잘 체크해서 디자인하고 하면은 그런 일은 많이 좀 줄어들거든요. 역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그럼 살이 없는 사람들은
나이가 드셔서 50대, 60대가 됐는데 처졌을 때 그러면은 울세라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살이 없으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살이 없는 분도 처질 수 있어요. 그때는 처졌을 때에는 울세라가 제일 좀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울세라도 살이 없는 사람도 잘 상담해서 그리고 디자인 잘해서 하면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 실제로 저희도 살 없는 분들도 해드리면은 만족도가 꽤 높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못 알고 오신 분들도 있다는 거죠. 뭐 저희도 감사하게 이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오시면 아무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나 뭐 6개월에 한 번, 뭐 길게는 2년에 한 번씩 뭐 이러시기 때문에 울세라, 써마지 이런 좀 큰 시술들, 오래가는 지속력이 강한 시술들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사하게도 받고 나서 다시 이제 본 나라로 귀국을 하신 뒤에 또 이렇게 추천도 있고 소개도 있고 하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거기에서 이제 좀 보람도 느끼고 효과가 좋았다는 얘기는 저희도 그분들이 다시 오신 분들을 통해서 저도 알거든요, 듣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는 기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오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점쟁이처럼 얼굴만 보고 딱 너는 이래저래 걸리겠다 저래저래 걸리겠다 이거는 사실 어렵기는 해요. 어려운데 그래도 그냥 이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고민이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나이가 조금 그래도 한 20대나 30대 초, 중 뭐 이런 정도까지는 거의 대부분 처진 거를 올리고 싶어하는 리프팅이 좀 욕망이 세요. 20대 초반이면 더 그럴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잘 끌어당겨주는 초음파 레이저. 그러니까 초음파 레이저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울세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되게 잘 따라 만든 국내 울세라라고도 이름이 붙어 있는 슈링크.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맞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드실수록 좀 탄력이 없고 물론 나이가 어리신 분도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탄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고주파 계열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써마지 그리고 써마지를 카피해서 잘 만든 레이저들이 되게 많이 생겼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올리지오 그 다음에 요새 덴서티 많이 좀 뜨고 있어요. 볼류머 그리고 텐서마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고주파 계열이 좀 더 잘 맞는다인데 사실 요새는 그런 개념 없이 그냥 두 개를 결합해서 컴바인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울서마지도 유명한 거고요. 뭐 그거 아니라면 뭐 울세라랑 뭐 인모드 같이 해서 울모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올리지오랑 그다음에 슈링크 같이 하는 병원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두 가지 이상의 레이저를 이렇게 혼합해서 그러니까 짬뽕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져서 어떤 게 고민이냐에 따라서 제가 권유하는 게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는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